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실험이나 임상 논문이 제일 세다더라. 그런데 문제는요. 도대체 실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임상 연구는 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리 찾아봐도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저도 논문 처음 쓸 땐 진짜 그랬어요. 실험 설계만 2달 넘게 고민하다가 결국 바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실험이나 임상 논문을 기획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하나씩 짚어볼게요. 사회과학 전공한 후배 중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 통제력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설문은 많이 봤지만 뭔가 더 강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실험 설계였어요. 실제로 2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전후에 자기 통제력 점수를 비교했죠. 실험군과 비교군을 나눠서 설계했는데 전혀 생각 못했던 변수들, 예를 들면 부모님의 개입 정도 같은 게 결과에 영향을 줬어요. 이걸 통제하지 않았으면 논문이 애매해졌을 거예요. 또 자연과학 쪽에서는 실험 설계가 더 복잡해져요. 한 연구실에서는 LED 파장의 차이가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었어요. 빛의 색만 바꾸면 되겠지 했는데 온도, 수분, 심지어 화분의 위치까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았고 하나라도 통제 안 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었어요. 결국엔 반복 실험과 통계적 유의성 검증까지 해야 했고 이걸 통해 진짜 의미 있는 결과가 뭔지를 판단했죠.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는 임상 연구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더 복잡해요. 예전에 한 간호학과 학생이 환자의 회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걸 시도했는데 IRB 승인이 없어서 결국 연구를 중단해야 했어요. 윤리적 승인 없이 피험자에게 접근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뒤로는 먼저 IRB 준비부터 함께 했고 정식으로 피험자 동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멋진 논문으로 마무리했어요. 예술이나 체육 계열에서도 실험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한 체육학과 대학원생은 스트레칭 방식에 따라 유연성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4주간 한 그룹은 정적 스트레칭, 다른 그룹은 동적 스트레칭만 하게 했어요. 그리고 유연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했죠. 재미있는 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 기록이었어요. 누가 스트레칭을 빠뜨렸는지, 어느 요일에 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통계 분석에서 영향을 주더라고요. 결국 이 학생도 실험 설계와 기록 덕분에 발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실험과 임상 논문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실험 논문은 가설, 변수 설정, 실험군 대조군, 통제, 반복, 분석의 구조로 설계해야 해요. 논문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독립 변수 하나만 보고 종속 변수를 측정했는데 그 사이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무시된 경우예요. 그래서 변수를 리스트업하고 외부 조건을 최대한 통제하는 게 우선이에요. 둘째,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반드시 계획할 때부터 고려해야 해요. 단순히 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차이가 우연이 아닐 확률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t-테스트, 아노바 같은 기본 도구는 익혀두는 게 좋아요. 셋째, 임상 연구는 윤리성과 설계가 동시에 중요해요. IRB 승인부터 피험자 동의서 작성, 탈락자 관리까지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특히 전향적 설계인지 후향적 설계인지, 블라인드나 무작위 배정이 가능한지도 정해야 하고요. 넷째, 실험이든 임상이든 결과를 논문화할 땐 시각화와 해석이 핵심이에요. 표와 그래프는 그냥 자료가 아니라 스토리예요.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서 써줘야 논문의 신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나한텐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은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변수, 설계, 분석. 낯설지만 하나씩 차근히 밟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논문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실험이나 임상, 그동안 멀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에 한 걸음 가까이 와보세요. 논문은 결국 내가 기획한 스토리를 증명하는 작업이니까요.
실험과 임상은 어렵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는 확신이에요. 설계, 변수, 윤리성, 분석, 해석. 각각이 별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어요. 실험 논문은 설계와 분석으로 신뢰를 얻고 임상 논문은 윤리성과 실제 적용력으로 설득력을 높여요.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뭘 증명하고 싶은가? 에서 출발해요. 설문 하나, 관찰 하나, 작은 비교 실험 하나에서부터 탄탄한 논문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연구의 첫 발을 제대로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같이 걷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논문 검색과 질적 연구의 대표, 스코핑 리뷰라는 또 다른 논문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험과 임상, 이젠 조금 감이 잡히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논문 기획을 위한 논문 검색의 전략적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질적 연구나 스코핑 리뷰 같은 접근법이 궁금하셨다면 꼭 보셔야 해요. 감으로 논문 검색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검색도 전략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